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리 기능 구현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트 1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자, 지금까지 따라오시면서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해가 조금 잘 됐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컴활 1급의 합격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처리 기능 구현의 마지막 시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처리 기능 구현입니다. 문제 배점은 35점이고요. 오늘은 샘플 4번 파일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해당 실습 파일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실습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괄로 1번 문제 볼게요. 거래처와 판매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수량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거래처의 비고 필드의 값을 다량 주문 고객으로 변경하는 다량 주문 고객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7점이고요. 저희가 앞서 여러 번 봤던 유형이고요. 해당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을 하고 실행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비고 필드가 있네요. 비고 필드에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에 대해서 비고 필드의 값을 다량 주문 고객으로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 연산자와 하위 쿼리를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하위 쿼리는 저희가 select부터 해서 직접 SQL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다량 주문 고객 쿼리를 실행한 후의 거래처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해당 쿼리를 실행했을 때 거래처 테이블이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소괄로 1번 문제를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1번의 다량 주문 고객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을 표시하면 되겠는데요. 저는 오른쪽에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혹시 해당 부분이 표시가 안 되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테이블 추가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빈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해당 쿼리 작성에 필요한 거래처 테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거래처 테이블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작성할 쿼리 유형은 업데이트 쿼리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적용할 필드는 비고 필드가 되죠. 그래서 비고 필드를 우선 추가를 해줄게요. 해당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업데이트 내용을 먼저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할 내용을 바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량 주문 고객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비고 필드에 모든 레코드에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조건을 정해 주어야 할 텐데요.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문제 풀이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문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원 코드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회원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요. 문제에 보게 되면 수량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거래처의 비고 필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수량 필드가 있을 텐데요. 그 수량 필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 관리 테이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매 관리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회원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원 코드별로 해서 수량 필드가 있습니다. 즉, 회원 코드별로 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했을 때 그 합계가 500 이상인 거래처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 거래처에 해당하는 회원 코드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하위 쿼리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문제 풀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회원 코드 필드에 우선은 업데이트를 할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인 연산자와 하위 쿼리를 사용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인 연산자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하위 쿼리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select 필드명을 가지고 올 건데요. 회원 코드 필드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어느 테이블에서 판매 관리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회원 코드별로 그룹화를 해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그룹화의 기준이 되는 것은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회원 코드별로 그룹화를 한 정보에서 수량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즉 그룹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해빙절에 조건을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빙이라고 적어주시고요. sum 수량 적어주시고 이게 500 이상일 때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업데이트 쿼리 작성은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바로 실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을 새로 고친다고 하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두 개의 행에 비고 필드의 값이 업데이트 된 걸 봤을 때 잘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설정한 게 잘 적용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처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처럼 비고 필드가 잘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테이블 우선 종료를 하고요. 예 버튼 판매 관리 테이블도 종료를 하고요. 저희가 작성한 쿼리를 우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쿼리 이름은 다량 주문 고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다량 주문 고객이 여기에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쿼리는 종료를 하고요. 저희가 작성한 하위 쿼리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관계 버튼 눌러주세요. 자, 해당 관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저희가 해당 쿼리를 작성함에 필요했던 두 개 테이블이 있네요. 자, 거래처 테이블이 여기 있고요. 판매 관리 테이블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SQL 구문 하나만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9쪽에 보면 SQL 구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SQL 구문 중에 그룹에 대한 형식이 있는데요. 자, 해당 형식 한 번만 정리를 더 해볼게요. 자, SQL 구문에서 자, select로 시작을 하죠. select에서 어떤 필드명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 필드명을 가져올 테이블이나 쿼리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되죠. 자, from 테이블명이나 쿼리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면 where 조건문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 그룹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룹화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있겠죠. 자, 기준이 되는 필드명을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룹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때는 해빙절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해빙절에는 그룹에 대한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SQL 구문 중에 그룹에 대한 형태가 되는데요. 자, 교재 129쪽에 있는 내용, 자, 해당 형식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작성한 하위 쿼리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문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필드는 해당 거래처 테이블에서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쵸? 비고 필드에 저희가 다량 주문 고객이라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비고필드의 모든 레코드에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작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업데이트를 할 필드는 수량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거래처에 대해서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자, 해당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 판매 관리 테이블을 이용했는데요. 자, 판매 관리 테이블에서 보게 되면 회원 코드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판매 관리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코드 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 필드가 있네요. 자, 그러면 판매 관리 테이블에 보게 되면 회원 코드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수량 필드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판매 관리 테이블에서 회원 코드별로 그룹화를 해서 그 그룹화된 회원 코드별로 수량의 합계를 구하면 되죠. 그 수량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거래처에 대해 해당 회원 코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거래처 테이블에서 거래처 테이블에서 회원 코드 필드가 있죠. 회원 코드 필드는 저희가 작성한 하위 쿼리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in 괄호 열고 그 다음에 select 어떤 필드를 가지고 오죠? 회원 코드 필드를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서 가지고 오나요? from 판매 관리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회원 코드별로 수량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룹화를 해주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룹 파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룹 파일,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죠. 회원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고요. 그룹화에 대한 조건이 되죠. 그룹화를 했을 때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해당 그룹에 대한 조건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aving 합계이기 때문에 sum을 적어주고요. 수량 필드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구문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볼까요? 판매 관리 테이블에서 회원 코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올 건데 어떤 회원 코드를 가지고 오냐면 그룹 바이 회원 코드별로 그룹화를 해서 즉 회원 코드가 예를 들어서 1, 2, 3, 1, 2, 3이 있고 어떤 수량 필드가 10, 20, 30, 40, 50, 60이 있을 때 회원 코드별로 그룹화를 하게 되면 1, 2, 3 그룹화가 될 거고 그리고 그때의 수량 필드를 구하면 회원 코드가 1일 때 10, 회원 코드가 1일 때 40이니까 50이 될 거고 회원 코드가 2일 때 20, 2일 때 50이니까 70이 될 거고 회원 코드가 3일 때 30, 3일 때 60이니 합계를 구하면 9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할 건데 그룹화를 회원 코드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고요. 그룹화를 했을 때 수량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 대한 회원 코드를 가지고 올 거고 그 회원 코드에 대해서 거래처 테이블에 있는 회원 코드 레코드에서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를 하는 게 돼요. 해당 부분 이해되실까요? 사실 이러한 하위 쿼리를 작성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100% 이해는 안 돼도 답을 적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100%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100% 이해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요. 자, 아무튼 소갈로 1번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생산지별로 판매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판매 수량 현황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7점이 됩니다. 자, 소갈로 2번은 쿼리 중에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상품 상세에 상품, 판매 관리 테이블을 이용을 하라고 하고요. 생산지는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 그 외는 수입산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IIF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해당 문제를 IIF 함수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IIF 함수라고 적어주시고, 필드명이 원산지라고 하면, 자,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외는 수입산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식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면 원산지가 한국인지 조건을 묻고요. 원산지가 한국일 때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산으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일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조회 대상으로 하라고 하고요.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윈 연산자 사용하라고 하고요.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즉,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문제에 나타난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액세스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크로스텝 쿼리에서 중요한 거는 열머리글이 어디인지, 그리고 행머리글이 어딘지, 감 영역이 어딘지, 해당 영역을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은 생산지에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열머리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열머리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행머리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왼쪽 부분이 행머리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행머리글에 해당하는 거는 회원 코드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총수량 필드가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열머리글을 찾았고, 그리고 행머리글을 찾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면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이 있는 표영역, 해당 부분이 감영역이 되겠네요. 이렇게 행머리글, 열머리글, 감영역을 봤는데요. 한번 해당 문제를 액세스를 통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판매 수량 현황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저는 오른쪽에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해당 영역에서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을 바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상세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테이블, 그리고 나서 판매 관리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테이블을 우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쿼리 유형은 크로스텝 쿼리죠. 자, 위쪽에 보면 크로스텝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텝에서 사용할 영역을 하나씩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행머리글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회원 코드 필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원 코드 필드가 있네요. 회원 코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크로스텝에서 행머리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머리글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열머리글은 생산지에 따라서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 그 외는 수입산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테이블 중에서 원산지 필드 보이시나요? 자, 해당 원산지 필드를 이용을 해서 열머리글 내용을 IIF 함수를 통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기에 작성을 해볼 건데요.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IIF라고 적어 주시고요. 원산지 필드가 있는데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외는 수입산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IIF에 대한 관로를 닫아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에 따라서 한국이면 국내산, 한국이 아니면 수입산으로 잘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크로스텝 쿼리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 부분은 열머리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머리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영역을 우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생산지별로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량 관련된 필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자, 수량 필드의 합계를 감영역에 표시하기 위해서 우선은 수량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크로스탭 영역에 들어갈 부분은 감영역이 되고요. 요약 방법은 합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원 코드 옆에 있는 총수량 필드를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해당 부분도 행머리글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총수량 부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수량 같은 경우는 수량 필드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량 필드 더블 클릭 한번 더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크로스탭 영역에서 행머리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총수량 같은 경우에도 판매 수량의 합계로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요약은 합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크로스탭 쿼리에서 각 영역에 위치할 내용은 모두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판매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조건이 있네요. 자, 해당 부분만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판매 일자 필드 있죠? 판매 일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요약 방법은 조건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 내용은 해당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etween 2016년 1월 1일부터인데 액세스에서 날짜는 샵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2016년 1월 1일 그리고 샵으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end 샵 열어주시고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판매 일자에 대한 조건을 잘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성을 했으면 저희가 잘 작성한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난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필드명이 조금 다르네요. 자, 해당 필드명만 총수량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행머리글이 있는 곳에서 필드명을 총수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쿼리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목 표시줄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 버튼, 쿼리 이름은 판매 수량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판매 수량 현황이라는 쿼리가 잘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상품 상세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상품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하다 해당 제품의 단가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상품 단가 조회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배점은 7점이 되고요. 자, 검색할 상품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자, 일부만 받더라도 그 상품명에서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값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저희가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되죠. 자, 해당 부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라이크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라이크 뒤에 형식 부분은 큰 따옴표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스타 별표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매개변수에서 매개변수 값을 입력받는 곳은 대괄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은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는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해당 별표를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앰퍼샌드로 연결하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상품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입력하세요라고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하고 마지막에
별표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해당 레코드 정보를 결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래쪽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단가 필드는 조정 단가라는 필드가 있나 봐요. 문제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조정 단가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조정 단가 필드는 제조 방법이 공정 A이면 단가의 90%로 설정을 하고 공정 B이면 단가의 110%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IIF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도 간단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IIF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조건은 제조 방법에 따라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필드명이 제조 방법이라고 했을 때 제조 방법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공정이 A이면 공정이 A이면 단가의 90%죠. 그러면 단가라는 필드가 있을 것 같고요. 90%이기 때문에 0.9를 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공정 B이면 단가의 110%로 계산을 하라고 하죠.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공정 A가 아닌 경우에 단가의 110% 곱하기 1.1을 해서 식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조 방법이 공정 A일 때는 단가 곱하기 0.9로 계산을 해주고 공정 A가 아닐 때 단가의 110%로 계산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단가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하고요. 단가와 조정 단가라는 필드가 있는데 해당 필드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표시 예를 보게 되면 2500일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우선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네요. 그쵸?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으니까 샵 콤마 샵샵 0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원이라는 것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형식 속성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어떤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차라고 입력하면 해당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쿼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의 상품 단가조의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들어오셨으면 저희가 상품 테이블과 상품 상세 테이블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추가 영역에서 테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세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상품명 필드가 먼저 나온다. 그쵸? 해당 상품명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가 필드가 있는데요. 해당 단가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단가 필드가 있는데, 해당 조정 단가 필드는 저희가 IIF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당 필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정 단가 필드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는데요. 한번 해당 제조 방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품 상세 테이블로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왼쪽에 보면 상품 상세 테이블이 있는데요. 해당 테이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조 방법 필드가 있고요. 제조 방법에 보면 공정 A 아니면 공정 B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선 상품 상세 테이블을 종료를 하고요. 해당 부분에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필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IF라고 적어주고요. 조정 단가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제조 방법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제조 방법이
공정 A일 때 단가 필드에서 90%로 계산하기 때문에 0.9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제조 방법이 공정 A가 아닐 경우에 단가의 110%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1을 하고 IIF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에 나타난 필드명을 보면 해당 부분을 조정 단가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바로 여기서 필드명을 조정 단가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개변수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매개변수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상품명에 따라서 조회해야 할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상품명 필드에서 매개변수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이크 연산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열고 별표 적어주시고 그리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신 다음에 앰퍼샌드로 매개변수 대화 상자에 나타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상품명을 입력하세요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대괄호 닫고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별표를 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상품명 필드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매개변수 조건도 잘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자, 하나가 빠졌네요. 자, 여기 보면 단가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해당 정렬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가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문제에 맞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해당 제목 표시줄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매개변수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차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네요. 그쵸? 여기에 보면 단가와 조정 단가 필드의 형식 속성을 설정을 안 해주었네요. 자, 해당 부분만 마저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표시줄에서 바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해당 단가 필드와 조정 단가 필드의 형식 속성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단가 필드 선택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위쪽에 있는 속성 시트 눌러주세요. 자, 속성 시트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형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샵 콤마 샵샵 0을 적어주시고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동일하게 조정 단가 필드에도 샵 콤마 샵샵 0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데이터 시트 보기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에 차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쿼리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쿼리 이름은 상품 단가 조회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해당 쿼리 이름 적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작성한 상품 단가 조회 쿼리가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괄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와 판매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쿠폰 발행일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쿠폰 발행일 생성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쿼리에서 쿼리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는 쿼리를 작성하라는 내용이 되죠. 즉, 저희가 어떤 쿼리를 작성했을 때 해당 쿼리를 실행하면 어떤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되도록 쿼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 살펴볼게요. 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자, 해당 부분이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쿠폰은 판매 일자로부터 3개월 후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2차 쿠폰은 판매 일자로부터 1년 후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자,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트 애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트 애드 함수를 배웠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데이트 애드 함수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인수로 날짜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경과 날짜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날짜, 즉 기준이 되는 날짜에서 날짜 형식에 맞게 저희가 작성한 날짜 형식에 맞게 경과한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date add 함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날짜 형식은 기억을 하자고 했었는데요. 자, 연도를 기준으로 날짜 형식을 작성을 할 때는 YYYY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월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M, 일을 기준일 때는 D라고 날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 주시자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date add 함수를 통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쿠폰 먼저 구해 볼게요. 자, date add라고 적어 주시고요. 1차 쿠폰은 판매 일자로부터 3개월 후죠. 그러면 날짜 형식은 월이 되기 때문에 M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경과 날짜는 3개월이니까 3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날짜는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하죠. 필드명을 대괄호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쿠폰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2차 쿠폰 동일하게 데이트 애드 함수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1년 후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연도가 날짜 형식이 되니까 YYYY로 적어주시고요. 1년 후니까 경과 날짜에 1을 적어주시고 동일하게 기준이 되는 날짜 판매 일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쿠폰 발행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해당 쿼리를 실행했을 때 해당 테이블의 이름을 쿠폰 발행일이라고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해당 그림이랑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문제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의 쿠폰 발행일 생성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먼저 표시를 할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자, 여기에서 거래처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판매 관리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쿼리 작성에 필요한 테이블을 우선 표시를 했고요. 다음으로 문제에 제시된 필드를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름 필드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름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전화번호 필드인데요. 전화번호 필드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나오는 필드는 1차 쿠폰이라는 필드인데, 자, 1차 쿠폰은 판매 일자로부터, 즉,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였죠. 자, 여기에 보면 판매 일자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자, 해당 필드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필드를 여기에 작성을 할 건데요. 작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우선은 date add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3개월 후면 날짜 형식은 월이 되겠죠. 그러면 M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3개월 후기 때문에 3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날짜인 판매 일자 필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date add에 대한 괄호 닫고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필드명을 바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콜론 왼쪽에 필드명을 수정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 1차 쿠폰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일하게 2차 쿠폰도 바로 작성을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서와 동일하게 Shift F2번을 눌러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트 애드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번에는 1년 후죠. 그러면 날짜 형식은 연도가 되기 때문에 YYYY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1년 후기 때문에 숫자 1 적어주시고 기준이 되는 날짜는 동일하게 판매일자 필드죠. 판매일자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 데이트 애드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바로 필드명을 수정할게요. 필드명은 2차 쿠폰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문제에 제시된 필드는 모두 설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 대한 조건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 필드가 여기에 있네요. 자, 해당 수량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수량 필드는 문제에서 그림에 표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표시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수량이 100 이상인 경우니까 100 이상 이렇게 바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쿼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작성한 쿼리를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쪽에 보게 되면 테이블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테이블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해당 쿼리를 실행했을 때 생성될 테이블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쿠폰 발행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한 쿼리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실행할 때 자, 여기에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죠. 해당 버튼 눌러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16행을 붙여 넣는다고 하고요. 예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쿼리를 실행을 해서 쿠폰 발행일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쿼리는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쿼리 이름은 쿠폰 발행일 생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쿼리가 이렇게 잘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네, 이어서 소괄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과 판매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여 1분기 판매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1분기 판매 내역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7점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은 판매 일자의 월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month 함수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크게 어렵지 않게 month라고 적어 주시고 필드명 즉 월을 추출할 필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판매 일자에서 월을 가지고 오는 것 같다. 그쵸? 그러면 판매 일자라는 필드가 있는데 해당 필드에서 month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일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조회 대상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고요. 해당 부분을 조건으로 잘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해당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도록 쿼리를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괄로 5번 문제를 액세스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5번의 1분기 판매 내역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 눌러주세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상품 테이블과 판매 관리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추가하는 영역에서 상품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매 관리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쿼리에 사용할 테이블을 표시를 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나타난 그림을 보게 되면 월 필드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해당 월 필드는 판매 일자 필드에서 월을 추출해서 구하면 되죠. 자, 이를 해당 필드가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ths라고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자, 월을 추출할 필드가 판매 일자 필드죠. 판매 일자 필드에서 월을 추출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필드명이 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콜론 앞쪽에 필드명을 월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월이라고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상품명 필드가 나오네요. 자, 상품명 필드 여기 있네요. 해당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판매 수량 필드가 나오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1분기 판매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판매 관리 테이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매 관리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면 수량 필드가 여기에 있네요. 아,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판매 수량이란 것은 수량 필드의 합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관리 테이블 우선 종료를 하고요. 그러면 판매 수량 필드는 수량 필드의 합계로 구하면 되니까 우선 수량 필드를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 필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자, 개수나 합계와 같은 요약을 표시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있는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쿼리 디자인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요약이라는 버튼 있죠. 요약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 방법을 합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건이 하나 있었죠. 판매 일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라는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조건을 설정할 판매 일자 필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판매 일자 필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판매 일자 필드는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해당 표시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Shift F2번을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etween 연산자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between이라고 적어주시고, 액세스에서 날짜는 샵으로 구분을 하죠. 2016년 1월 1일 적어주시고, 샵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and, 그리고 2016년 3월 31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판매 일자 필드에 대한 조건을 작성을 했고요. 요약 부분을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건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 일자 필드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했는데 조건은 이렇게 설정을 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요. 대부분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부분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우선은 수량의 합계에 해당 필드명을 수정을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이 1월, 2월, 3월에서 1, 2, 3만 추출이 됐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1월, 2월, 3월과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자, 해당 필드에서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추출한 월에서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고 월이라는 문자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맞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판매 수량 필드의 필드명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판매 수량이라고 필드명 지정해 주시고 콜론을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맞게 잘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쿼리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제목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저장 눌러주세요. 쿼리 이름은 1분기 판매 내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쿼리가 이렇게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한 쿼리는 우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리 기능 구현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액세스,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파트 1에 대한 진도를 모두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엑셀에서 학습했던 것과 동일하게 파트 1에서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는 개념으로 교재에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록은 교재의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 143페이지에 보면 이제 실제 기출문제처럼 문제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해당 문제를 보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시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혼자 풀어보면 풀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부록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록 부분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실력이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더라도 혼자 풀지 못하면 어차피 시험장에서 혼자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실습했던 파일을 다시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 다운받은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부록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트 2로 넘어와서 엑셀과 액세스의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 파트 2는 5회로 구성이 되고요. 해당 5회의 문제를 풀면서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트 2로 넘어오기 전에 파트 1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파트 1에서 엑셀과 액세스에서 부록을 혼자 힘으로 풀 수 있겠다고 느껴지시면 파트 2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커말 실기의 팁인데요. 어떤 새로운 문제를 30문제 접하는 것보다 10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을 때 시험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10문제를 스스로 푼다는 노력을 했을 때 훨씬 더 시험 합격에 있어서 시간이 적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파트 1, 파트 1에서 부록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파트 2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엑셀과 액세스에서 파트 1에서는 총 4회의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어요. 이 4회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커말 1급 실기의 파트 1 진도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록 문제를 보고 스스로 문제풀이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요. 파트 2로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